아침에 눈을 뜨면 손이 저리고 굳어서 주먹도 제대로 못 쥐겠고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여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이게 손목 문제인지 목 문제인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정확한 원인 찾는 법과 부위별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육수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하고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으시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지나치는 증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서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둘째, 밤에 자다가 손저림 때문에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셋째, 손을 주물러 주거나 털어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손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당뇨나 다른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과 경추 신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손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손이 저려요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느 손가락이 저린지, 언제 저린지, 어떤 자세에서 더 심한지에 따라 원인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신경과 및 정형외과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에서 손저림을 호소하는 환자 중 약 40% 정도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약 30% 정도가 경추신경 압박 문제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염, 흉곽출구증후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저리고 굳는 증상은 밤새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서 특정 신경이 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목을 구부린 채로 자거나 베개가 높아서 목이 과도하게 굽혀진 채로 자거나 팔을 몸 아래 깔고 자는 습관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라면 손을 주물러주면 바로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특정 손가락만 유독 저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면 이건 신경압박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요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과 경추, 신경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각각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완화 운동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영어로는 카팔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손목에 있는 작은 터널을 통과하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 손목에는 손바닥 쪽으로 작은 터널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손목뼈들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좁은 공간을 통해 정중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과 여러 개의 힘줄이 지나갑니다. 정중신경은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절반까지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터널 안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터널을 지나는 조직들이 부어오르면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에 저림, 감각 둔화,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터널이 좁아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손목 사용입니다. 설거지, 빨래, 요리처럼 손목을 반복해서 굽히고 펴는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뜨개질이나 자수 같은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면 손목 터널을 지나는 힘줄들의 건초가 부어오르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둘째, 손목 자세의 문제입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힌 자세로 오래 있으면 터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잠을 잘 때 손목을 구부린 채로 자는 습관이 있으면 밤새 신경이 눌려서 아침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셋째, 나이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목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에 미세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터널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손목 터널 증후군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전신 질환의 영향입니다.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더 잘 생깁니다. 이런 질환들은 조직의 부종이나 염증을 유발해서 신경 압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은 어떤 걸까요? 가장 특징적인 건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엄지 쪽 절반이 저린다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은 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은 다른 신경이 담당하거든요. 만약 새끼손가락까지 다 저리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은 주로 밤이나 아침에 심합니다. 잠을 자다가 손 저림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고 감각이 둔한 느낌이 듭니다. 손을 털거나 주무르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진행되면 엄지 근육이 약해지고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잡는 힘이 약해져서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단추를 채우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요 원인인 경추 신경압박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추라는 건 목뼈를 말하는데 목뼈 사이사이에서 신경이 빠져나와 어깨, 팔, 손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목뼈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각 뼈 사이마다 디스크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작은 구멍을 통해 척수에서 나온 신경가지들이 빠져나갑니다. 이 신경들이 어깨, 팔, 손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거죠. 경추 신경 압박이라는 건 이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뼈의 가시 같은 게 자라나면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추 신경 압박의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추 디스크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퇴행하고 때로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흔히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둘째, 경추 협착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뼈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뼈에서 가시 같은 골극이 자라나거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겁니다. 50대 이상에서 정말 흔한 변화입니다. 셋째, 잘못된 자세의 반복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목을 앞으로 빼고 컴퓨터를 보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시자, 커브가 무너지고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런 자세가 수년간 반복되면
디스크와 관절에 부담을 주어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 근육의 긴장입니다. 목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근육 자체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근육의 긴장이 목뼈의 정렬을 틀어지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경추 신경 압박의 증상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손저림이 어느 손가락에 나타나느냐입니다. 경추 신경은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6번 경추 신경이 눌리면 주로 엄지와 검지 쪽이 저리고 7번 경추 신경이 눌리면 중지와 약지 쪽이 저리고 8번 경추 신경이 눌리면 약지와 새끼손가락 쪽이 저립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다른 점은 경추 신경 문제는 손뿐만 아니라 팔 전체로 증상이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을 거쳐 손가락까지 저리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나 팔 전체가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목의 움직임에 따라 증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아픈 쪽으로 돌리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개를 숙이면 증상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경추 신경 압박으로 인한 손저림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만 심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고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악화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 증상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경추 신경 압박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참고용이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저린 손가락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엄지 쪽 절반만 저리고 새끼손가락은 멀쩡하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새끼손가락까지 저리거나 약지와 새끼손가락만 유독 심하게 저리다면 경추, 신경 압박이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팔랭 검사를 해보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확인하는 유명한 검사입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손등끼리 맞대고 손목을 최대한 굽힌 상태로 1분간 유지해 보세요. 손목을 굽히면 손목 터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만약 이 자세에서 1분 이내에 손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티넬 검사를 해보세요. 손목의 손바닥 쪽 중앙 부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세요. 이 부위가 바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곳인데 만약 두드렸을 때 손가락 쪽으로 찌릿한 전기 오는 느낌이 있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스펄링 검사를 해보세요. 이건 경추 신경 압박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고개를 아픈 팔 쪽으로 약간 돌리고 뒤로 살짝 젖혀보세요. 이 자세에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팔로 찌릿한 느낌이 내려간다면 경추 신경 압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거나 숙였을 때 증상이 완화된다면 역시 경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대와 자세를 관찰하세요. 주로 밤이나 아침에 심하고 손을 털거나 주무르면 일시적으로 나아진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지속되고 특정 목 자세에서 심해진다면 경추 신경 압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반 증상을 확인하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손에만 국한된 증상입니다. 반면 경추 신경 압박은 목 통증, 어깨 결림, 두통, 어지럼증 같은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양손 증상을 비교하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손에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경추 신경 압박은 대부분 한쪽에만 나타나거나 한쪽이 훨씬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자가 진단법들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과나 정형외과에 가셔서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경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증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제 각 질환별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증 후군 관리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겁니다. 첫째, 손목 자세를 중립으로 유지하세요.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을 피하고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나 요리를 할 때도 손목을 과도하게 꺾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밤에 잘 때 손목 보조기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손목 보조기는 손목을 중립 자세로 고정시켜서 잠자는 동안 신경이 눌리는 걸 방지합니다.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너무 꽉 조이지 않으면서 손목을 편안하게 지지하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반복적인 손목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설거지를 오래 하거나 뜨개질 같은 취미 활동을 오래 할 때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손목을 풀어주세요. 30분마다 5분 정도 쉬면서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스트레칭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손목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스트레칭이 손목 터널증 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한 손목 스트레칭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목 신전 스트레칭.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 다음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손목을 젖혀줍니다. 1520초간 유지하고 35회 반복합니다. 손목 굴곡 스트레칭.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한 다음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손목을 굽혀줍니다. 역시 1520초간 유지하고 35회 반복합니다. 손목 회전 운동. 양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손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이 운동은 손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정중신경 활주 운동. 이건 좀 복잡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팔을 옆으로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손목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면서 동시에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이 운동은 눌린 신경이 터널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차가운 찜질보다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한 급성기가 아니라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따뜻한 팩을 손목에 대주는 게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여섯째, 손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할 때는 도구를 활용하세요. 무거운 냄비를 들 때는 양손을 사용하고 병뚜껑을 열 때는 오프너를 사용하는 식으로 손목에 가는 부담을 줄이세요. 일곱째,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손목 터널증 후군의 위험 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전신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손목 주변 조직의 부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보존적 치료로 36개월 정도 관리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나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엄지 근육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편하다면 빨리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제 경추 신경압박 문제의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추 신경압박의 경우 목의 자세와 목 주변 근육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목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고개를 앞으로 빼고 숙이는 자세는 목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앉아 있을 때는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턱을 살짝 당긴 자세를 유지하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까지 들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과도하게 굽혀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도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무너뜨립니다. 누웠을 때 목의 시작, 커브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옆으로 누웠을 때 코, 가슴 중앙,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셋째, 목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신경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목 측면 스트레칭. 똑바로 앉아서 한쪽 손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옆으로 당겨 귀가 어깨 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반대편 목 옆면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하고 1520초간 버팁니다. 양쪽 3회씩 반복합니다. 턱 당기기 운동. 똑바로 앉거나 서서 턱을 뒤로 살짝 당기면서 목 뒤를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위로 젖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수평으로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5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목 앞쪽 깊은 근육을 강화하고 목뼈의 정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 으쓱 운동량.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올렸다가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목 회전 스트레칭. 천천히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턱이 어깨 위로 오도록 합니다. 15초간 유지하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양쪽 3회씩 반복합니다. 단, 이 동작을 할 때 어지럽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넷째, 목과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하세요. 약해진 목 근육을 강화하면 목뼈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등척성 목 운동.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머리로 손을 밀면서 손으로는 머리를 버팁니다.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5초간 유지하고 5회 반복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손을 뒤통수, 옆머리에 대고도 해줍니다. 견갑골 운동. 양쪽 어깨뼈를 등 중앙으로 모았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어깨뼈를 모을 때는 가슴을 펴고 등 중앙에서 어깨뼈가 서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10회씩 3세트 합니다. 이 운동은 구부정한 자세로 약해진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마세요. 특히 고개를 숙이고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꾸고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여섯째, 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피하세요.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낼 때 고개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 주변에 따뜻한 팩을 대주면 근육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 23회, 1520분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깊은 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경추 신경 압박의 경우도 보존적 치료로 36개월 정도 관리했는데
호전이 없거나 팔에 힘이 심하게 빠지거나 손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MRI 검사로 디스크나 협착증의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사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손이 저리고 굳는 증상,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리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경추 신경 압박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작은 터널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로 주로 엄지에서 약지까지 저리고 새끼손가락은 멀쩡한 게 특징입니다. 밤이나 아침에 증상이 심하고 손을 털거나 주무르면 일시적으로 나아집니다. 경추 신경 압박은 목뼈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로 눌린 신경에 따라 저린 손가락 위치가 다르고 손뿐만 아니라 팔 전체로 증상이 퍼질 수 있습니다. 목의 움직임에 따라 증상이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두 질환을 구별하려면 저린 손가락의 위치,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대, 목 자세에 따른 변화, 동반 증상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관리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자세 관리, 밤에 보조기 착용, 손목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경추 신경 압박은 목 자세 교정, 적절한 베개 사용, 목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간 꾸준히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 악화되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불편하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때로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 같은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손저림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가 진단법으로 본인의 증상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파악해 보시고 해당하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손목 자세, 목 자세 같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손이 저려서 잠을 설치셨던 분들, 오늘부터 밤에 손목 보조기를 착용해 보시고 베개 높이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낮에는 틈틈이 손목과 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몇 주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저림 외에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 저림과 다리 저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 척추관 협착증, 말초동맥 질환 같은 원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관리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도 잊지 마세요. 신경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만든 감미가로 간편하게 영양 균형 잡힌 한식을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육수, 양념, 간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시니어분들이 쉽고 빠르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저림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안전 문구.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별 증상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가 진단법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